안녕하세요. 새로운 배를 찾는 자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빨리 답변을 드리고자 빠르게 대본 쓰고 대강 PPT랑 너무 심심해 보일까봐 너구리 한 마리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앞으로는 질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찍을까 해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공유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가 신입을 키워주는 회사일지 아니면 단순히 사람을 부품으로 쓰고 갈아치우는 회사일지 어떻게 찾을까, 그리고 회사 선택할 때 기준이나 팁, 요거를 질문해 주셨는데 저 또한 입사 지원할 때 정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심정일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은 100% 확실하진 않지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자플래닛으로 유일하게 많이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좀 더 나랑 직접적인 연관 있는 글을 보고 싶으시면은 자플래닛에서 직무를 선택해서 이제 따로 볼 수가 있는데 설계가 이제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개발을 선택해서 보면 돼요. 네. 연구개발 부서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설계 부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불만이 많은 직무에서 자플래닛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 쪽에서 설계부서라고 생각하고 일단 쭉 보면 돼요. 평들을 보면은 일은 정말 많고 빡세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고 블라블라 뭐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면 확실히 일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윗사람들 아는 거 하나도 없고 일하려는 가르치려는 의지도 없고 발전이 1도 안 되는 이런 식이 많으면, 이런 비판적인 글이 많으면은 그 회사는 회사의 운영 방식이 열정 있는 사람들의 열정을 다 식게 만들었던지, 아니면은 이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고 무능력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회사가 기울기 직전이거나 이미 한번 기울었던 회사일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주변에 그런 회사들을 보면서 합병당하고 기술 다 뺏기고 망한 회사들을 많이 봐왔어요. 회사 잘 나가다가 정작 중요한 사람들 다 나가게 되면은 바로 망한 회사들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이런 회사만 아니라면은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설계직이 1년 이내에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서 상사들은 마음의 벽을 쌓아놓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입사하면은 크게 따지면은 두 가지 유형의 상사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애한테 부담이 갈까봐 어려운 일도 혼자서 다 쳐내려는 상사들이 있고, 반면에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회사에 들어왔는데 회사가 갑자기 커지게 되면서 한 자리 차지해서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일이 돼버린 그런 상사들이 또 있어요. 이런 상사들의 성향 얘기는 잠깐 배제를 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회사 자체가 이제 많이 바쁜, 그러니까 설계 직무 자체가 많이 바빠서 실전으로 배우게 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다수예요. 우리가 취준생 때 하는 가장 큰 오해가 취업했을 때 체계적인 단계별 학습을 배울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전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덜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준다곤 하나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다른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신입의 자세,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했을 때 그 자세에 따라서도 이제 많이 갈리기도 해요. 도전적이고 뭐 하나라도 더 배워보려고 하는 이제 신입분들이면은 이뻐서라도 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겠죠.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건데 하려 했다가 못하면은 오히려 욕을 더 먹거든요.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더 이쁨 받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 시간이 갈수록 더 이쁨 받게 되어 있어요. 입사하면 이게 딱 보일 거예요. 입사하려 할 때는 죽을 각오로 입사하려고 해도 막상 입사하고 나면은 적당히 대충 하려는 신입분들이 있고, 어떻게든 이제 보탬이 되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는 신입분들이 있어요. 잠깐이라도 손 놓고 있을 수 없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근데 이게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막 달리다가 또 지치면 안 되고, 막 달리다 보면은 어느 한 분야에, 이거는 좀 몇 년 지났을 때 얘기지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는 일을 막 봤다가 다른 일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럴 때를 좀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다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오고 한 분야의 고인물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윗사람이 딱 봤을 때 너는 이 일 잘하는 애, 그러니까 너는 이 일만 딱 전담 맡아서 이제 담당을 하는 뭐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진짜 엄청 많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직도 쉽지 않고 자기 자신도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순간이 오면서 다른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이제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또 이직 할 상황도 안 되고 어째저차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게 됩니다. 고민이 되게 많아지게 돼요. 회사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설계 직무이지만 설계가 아닌 다른 자본무를 할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막상 이제 딱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내 위에 상사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몇 년 차인데도 설계 일을 못하고 자본부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이 정상이면 나한테 설계 기회가 더 늦게 온다는 소리겠죠. 모든 것은 상사들의 업무를 보면은 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딱 입사했을 때. 입사하기 전에는 알기 힘들어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정말 듣고 싶어 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앞에 다른 소리가 좀 잡소리가 좀 길었네요. 7분 30초 좀 많이 넘었는데 제가 회사를 골라서 갈 수 있을 때는 연봉, 복지, 회사 규모로 인한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전부 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딱 그때는 이것만 봤던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보이는 나의 모습, 친인척 가족한테 보일 나의 모습, 그런 것들. 그래서 연봉 3천만 원에 때로는 칼퇴, 때로는 7시, 8시쯤에 끝나는 집에서 가까웠던 나름 괜찮았던 회사를 포기하고 3,500만 원에 매일 10시에 끝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동물농장에서 잠시 썩었었죠. 덕분에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드리고 싶지만 만약 이제 막 졸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말을 드리던 무조건 더 큰 회사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순리고요. 돈과 명예를 쫓는 건 당연합니다. 한번 겪어보고 돈과 명예가 자신에게 맞다면 그 길을 쭉 가시면 되고 삶을 다시 되찾고 싶다, 되돌아보고 싶다 하면 그때서야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정답은 없으니까요. 경험해봐야 또 소중한 것들을 또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나는 회사 볼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알고 싶다 하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 사회 인생의 첫 길인 만큼 스타트를 제대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인지 그 회사에서 뽑는 직무가 내가 1순위로 하고 싶었던 직무인지 2순위로 하고 싶었던 직무인지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진지하게 오래 엄청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다른 회사 지원할 때도 막 찾아봐야겠죠, 동시에. 그래서 더 나에게 맞는 그런 직무를 찾아야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돈이죠. 연봉과 수당 그리고 보너스를 입사 전에 100%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제 매년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보너스라는 게 또 수당이라는 것도 매년마다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자플래닛으로 이제 간략하게 봤을 때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는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돈이 중요하냐면은 막상 입사하고 나서 연봉은 높은데 맨날 철야 주말 출근 다 하는데 수당도 없고 보너스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사하고 나서야 깨달아요. 돈을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리고 주변에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애들 빨리빨리 취업시켜버리려고 초봉 안 중요하다 그러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빨리 어디든 취업시키면 취업률 올라가고 평가 좋아지니까 막 얘기하는 거고요. 반은 이제 맞다고 한 소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와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는 연봉이 200이 낮은 대신에 복지나 회사 문화, 직무가 내가 더 하고 싶은 쪽이고 B 회사는 연봉이 200 더 높은 대신에 내가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회사나 복지 쪽이 좋지 않다 하면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이거 진짜 많이 고민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고를 수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A로 갈 것 같아요. A가 연봉이 조금 더 낮은 대신에 문화나 뭐 일하기 더 좋은 환경, 직무가 나한테 더 맞는 그런 환경. 초반에는 괜찮고 적어도 몇 년은 이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가는 편이 더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약간의 돈보다는 더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죠. 이걸 안 넘겼구나.
돈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이 직무 돈, 그 다음 세 번째는 출퇴근이에요.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가 있는지, 있다면 사회인지 사내인지, 기숙사가 없다면 집에서 출퇴근 거리는 얼마나 되며 교통수단이 있는지, 없다면 중고차를 하나 사야 되니까요. 중고차를 사게 되면 매달 기름값은 얼마나 나올지, 출퇴근길이 꽉꽉 막히는 길인지도 한 번쯤 고려해 봅니다. 요즘 내비들로 시간 예상별로 차량이 얼마나 밀리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만약 본인이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고 좀 게으르고 이러면은 먼 회사는 점점 지각을 자주 하게 만들고 점점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지게 되겠죠. 이외에도 뭐 회사의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 뭐 회사 리뷰로 회사 분위기나 상태 등을 보면서 회사 문화나 복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고, 당장 생각하면은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한참 머리 쥐어 잡고 이제 고민할 때 이것보다 많이 생각했었는데 거의 까먹었네요. 더 생각나면은 아래 댓글로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받을 때 생각하면서 최대한 머리를 쥐어 짜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